와 풀체지 대박. 아 좀만 더 얇아지지. 이런 욕심쟁이 녀석, 나쁜 아이는 벌을 받아야겠지.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벌써 2025년 반이 지나가고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 S25 시리즈 이후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폴더블 시리즈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한 달 이내로 공개될 것 같아서 그동안의 루머를 종합해본 삼성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 루머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왔다는 건 한마디로 폴더블을 구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정보를 해야겠죠. 왜냐면 신제품이 나오면 구형 제품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신제품은 비슷한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을 거니까요. 첫 번째 소식은 가장 기대해볼 만한 게 이번 폴드 7은 거의 풀체지 수준으로 달라진다고 해요. 세세하게 보잖아요. 그럼 폴드 4, 5, 6 이렇게 오면서 달라진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보면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변을 확 해야 된다 라고 말할 만큼 엄청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삼성도 작년에 SE라는 스페셜 에디션을 내놓으면서 시장 반응을 받고 최근 중국의 폴더블, 오포 파인드 M5 같은 엄청 얇은 폴더블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이번에 큰 풀체인지 폴더블을 준비하려는 듯해요. 역시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경쟁이 되게 좋죠. 일단 요 폴드 7은 엄청 얇고 가벼운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해요. 최근 삼성전자에서 뉴스룸을 통해 6월 4일 공식 티저를 공개했고요. 10일에는 2차 티저로 얇고 가볍다라는 것을 강조, 11일에는 3차 티저로 개선된 카메라를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엄청 얇고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최근 유출된 캐드 도면을 봐도 엄청 얇아 보였습니다. 접었을 때 9mm, 펼쳤을 때 4.5mm라고 합니다. 펼쳤을 때 두께가 기존에 3.9mm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폴더블은 디스플레이 안쪽에 턱이 있잖아요. 그 턱을 포함하면 4.5, 턱 제외 3.9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폴드 6는 펼쳤을 때 5.6mm, 스페셜 에디션이 4.9mm였거든요. 그래서 4.5만 돼도 더 얇아진다라는 거죠. 최근에 나온 S25 엣지 있잖아요. 그거 두께가 5.8mm예요. 근데 거기서 1mm 이상 줄어든다? 굉장히 얇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게. 이 무게도 현실성이 있을까 싶은 무게에 관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 루머는 215g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이게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S25 울트라가 218g,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227g이거든요. 근데 화면이 더 큰 폴더블이 이것보다도 더 가벼운 215g이 된다. 이게 현실성 있나? 싶지만 만약 이 무게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화면 크기 대비 엄청 가벼워서 지금까지 나온 폴더블의 경험과는 또 다른 느낌의 폴더블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폴더블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가장 큰 숙제가 무게였거든요. 근데 그게 바이형 스마트폰의 무게, 그것도 더 가벼워진다? 거의 미친 거죠, 실제라면. 이렇게 더 가볍고 얇아지기 때문에 백플레이트 지지부 소재도 티타늄으로 바뀐다고 해요. 스페셜 에디션도 얇게 만들면서 백플레이트 소재를 티타늄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두께가 얇아진 만큼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디스플레이 루머도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더 커진다고 해요. 내부는 8인치, 외부는 6.5인치로 사이즈가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부는 아직까지 두 가지의 루머가 있었거든요. 렌더링 유출로 유명한 올릭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긴 내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8.2인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6.5인치인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것 같고 내부가 8인치냐 8.2인치냐 요 차이거든요. 근데 만약 8인치라고 해도 폴드 6의 내부가 7.6인치, 외부가 6.3인치니까 여기서 더 커지는 거죠. 만약 폴드 7이 8인치랑 6.5인치로 나오잖아요. 그럼 폴드 스페셜 에디션과 동일한 크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 추정 렌더링만 봐도 폴드 7이 커 보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문가로 알려진 로스형에서도 스페셜 에디션과 동일한 크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8인치 쪽의 신뢰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의 루머는 요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소식. S펜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사실 S 시리즈, 그러니까 울트라보다 S펜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디스플레이를 가진 제품들, 폴드 시리즈나 갤럭시 탭이 요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빠질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면 이제 S 시리즈는 울트라에 S펜을 내장해 왔고요. 폴드는 무게와 두께 때문에 S펜을 그동안 내장해 오지 않고 따로 별도 판매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왔죠. 근데 이번에 그 EMR 방식, 그러니까 왓콘 방식의 S펜 디지타이저를 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폴드에 들어가는 이 디지타이저의 두께가 0.4mm, 이것도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접었을 때 0.6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두께를 더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출시한 폴드 스페셜 에디션도 동일한 이유로 빠졌고요. 아마 이렇게 된다면 이제 S펜을 쓰기 위해서 폴드를 구입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S펜, 애플과 동일한 AES 방식의 스타일러스를 지원할지도요. 여러가지 정황상 루머를 봐도 얇기와 두께 때문에 디지타이저는 빠지지 않을까. 또 다른 루머도 있었습니다. 지금 폴더블에서 적용되고 되게 반응이 좋았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것도 구체적인 루머는 없지만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나온 폴드 스페셜 에디션도 실제로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이 UDC가 들어가 있거든요. UDC 카메라 특유의 격자 무늬 그리고 십자가 빛번짐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을 막아놨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죠. 하드웨어는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요거를 막아놨을까 하면서 여러가지 추측이 있었고, 여기서 나온 추측 중에 하나는 특허 소송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것은 확실치 않은데 왜 삼성에서 굳이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막았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BOE와 UDC 관련해서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았나?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만약에 특허 문제라면 기존까지 판매되었던 폴드도 업데이트로 이거를 막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거는 삼성 내부에 사정이 있는지, 실제로 사정이 있다면 폴드 7에 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빠지고 펀치홀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 보면 이게 분명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티가 나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컨텐츠 소비 용도에서는 화면이 더 커 보이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 루머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새롭게 유출된 렌더링 사진을 보잖아요. 그럼 UDC가 빠지고 펀치홀이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카메라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뉴스룸에서도 어느 정도 티저로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보면 이제 폴드 4, 폴드 5, 폴드 6까지 동일한 광각 카메라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S25 울트라에 들어간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두께를 엄청 줄여야 하다 보니까 엣지에 들어간 좀 더 얇게 만든 그 모듈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엣지랑 스페셜 에디션에도 초광각의 AF가 들어갔으니까 폴드 7도 동일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만원 넘는 기계인데 카메라 스펙이 좀 많이 아쉬웠지만 폴드 7에서 채워질 예정입니다. 나머지 스펙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가 탑재될 예정이고, 유출된 긱벤치를 봤을 땐 12기가 램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요게 S25 울트라에 들어간 동일한 프로세서이거든요. 근데 이제 폴더블은 이제 구조상 바형 스마트폰보다는 좀 좁다 보니까 점수가 S25 울트라 대비 좀 낮게 나오죠. 근데 제가 예전 이제 S25 나올 때도 한번 언급했었던 게 뭐냐면 출시 시기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면 아마 폴드 7이 출시하고 2달, 3달 뒤에는 새로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이제 다음 버전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뭐 출시 전이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서 아쉬운 점이라면 램 용량이 아쉽습니다. 왜냐면 12기가 램을 탑재해 주잖아요. 이게 2019년에 나온 노트 10도 12기가 램을 탑재해줬어요. 근데 2025년에 탑재되는 200만원 넘는 기기에서 폴드가 아직도 12기가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는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아마 스펙적으로 봤을 때 폴드 7을 많이 기다리실 거고, 또 이제 캐주얼하게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 갤럭시 Z 플립 7에 대한 루머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플립 7에 관한 루머는 크게 많진 않았어요. 먼저 디자인적인 외관 변화는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가 카메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풀스크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로스형에 따르면 메인은 6.85인치에 커버는 4인치로 더 커진다고 해요. 배터리도 300mAh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마 이 풀스크린을 어떻게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요게 삼성의 앞으로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나왔는데 되게 이거를 예쁘고 간단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제 풀스크린 커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AOD가 들어가냐, 요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넣어주겠죠? 근데 플립 7에서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퀄컴 프로세서가 아니라 삼성의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것이라는 점. S24 때도 엑시노스로 넣고 울트라만 퀄컴을 넣어줬고, 또 S25 때는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을 넣으면서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실제로 S24 엑시노스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 조금 헤비하게 쓰시는 분들은 퀄컴 쓸 때보다 간헐적으로 좀 느리거나 약간 버벅인다라는 후기도 주로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성능이 더 좋은 퀄컴의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이게 플립에 다시 들어간다라. 요 소식은 단순 루머로도 뭐 이미 긱벤치 6에서 플립 7 엑시노스 2500 버전으로 추정되는 점수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싱글은 2000 초반대, 멀티는 7500대 정도 나와주더라고요. 요 점수만 보자면 동시대에 나온 플래그십 프로세서보다는 좀 낮은 수치입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애플의 A19 프로, 디멘시티 9400보다도 낮은 수치이죠. 심지어 최근에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샤오미에서 꽤 진지하게 만든 프로세서가 있거든요. 샤오미에서 나온 첫 번째 칩. 요 칩보다도 엑시노스가 느린 건 좀 심하지 않나. 특히 3나노 공정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래서 찾아보니 5월 말쯤 국내판 점수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점수는 싱글은 2200 후반대, 멀티는 8000점을 넘는 수치를 보여줬죠. 이 점수만 보면 기존에 유출된 것보다 점수가 더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은 테스트 제품이라 실제 제품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최신 플래그십 기기들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처참한 수치이죠. 물론 플립은 공간이 워낙 작고 협소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세서를 넣어도 발열 때문에 제 성능이 안 나오기도 하지
하지만 동시대 플래그십과 비교하면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플립이라는 폼팩트가 게임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서 저 정도의 이제 수치만 돼도 그래도 쓰는 나름 괜찮긴 한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퀄컴이 전성비도 이번에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엑시노스의 전성비도 어떻게 될지 이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퀄컴의 전성비와 배터리가 300mAh 늘어났다. 그럼 플립의 배터리도 더 많이 이제 체감적으로 좋아졌을 것 같은데, 만약 엑시노스의 전성비가 안 좋다, 300mAh 늘어난 게 똑같이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유출된 긱벤치를 보면 다행히 램은 12기가 램을 넣어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짜 아쉽긴 아쉬워요. 플립이 나름 그래도 플래그십인데 이 정도 수치의 엑시노스 2500이라면 중급기에 넣어줘야 될 프로세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설마 한국 플립만 엑시노스로 넣어주진 않겠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 공식 홍보용 스탠드도 유출되었는데 요거를 보더라도 되게 얇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팩은 루머대로라면 7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실제 판매는 7월 중순에서 말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쯤에 이제 단통법도 해지되기 때문에 그때랑 맞출까? 아니면 해외 일정과 맞출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루머에서는 플립은 이제 전작과 동결된다고 하고 폴드는 조금 더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엑시노스였으면 더 내려가야 살 것 같은데 더 내려가긴 쉽지 않겠죠. 전반적으로 보자면 제가 꿈에서 듣기로는 이제 얇고 만듦새가 전작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중국의 폴더블들이 워낙 얇고 가볍게 나오다 보니까 폴드 7이 어떤 한방을 준비했을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7월 초에 언페이 진행되고 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저희 채널에서 빠르게 한번 써보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나왔고 우리 리뷰할 것도 쌓였는데 우리 그 비뷰 어디 있어요? 비뷰? 여기 없나? 비보요? 네 비보. 비보 제자리에 있어요. 그래요? 아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데 사놓고 지금 리뷰를 못하고 있네요. 리뷰를. 언박싱은 찍었는데. 그니까